저는 김민서입니다. 22살 대학교 3학년이고요. 전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할머니와 엄마가 또 다투고 계셨습니다. 은주야, 콩나물국에 물이 왜 이렇게 많노? 손님들한테 뭐라 안 듣나?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국물 시원하다고 좋아하시는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기라. 옛날 방식이 최고제.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머니는 뒷짐을 지고 거실로 나가셨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숨죽이고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시집 온 게 20년 전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 30평짜리 빌라. 우리 집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는 기와 지붕들이 보였고 아침마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김은주는 48살이었습니다. 한옥마을 입구에서 작은 한정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가게 이름은 할매 손맛.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식당 준비를 하러 가셔야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그보다 더 일찍 4시 반에 일어나셨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시려고요. 시장이 제일 싸고 신선하다는 게 할머니 말씀이었습니다. 엄마는 마트가 편하다고 하셨지만 할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시장 보따리를 들고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오늘은 콩나물이랑 시금치 좀 많이 사올 기다. 손님들이 나물 많이 찾더라. 어머님, 제가 마트에서 살게요. 그게 더 빠르잖아요. 마트 나물이 어디 신선하노? 시장 가야 제대로 된 거 사온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닫고 나가셨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73세 할머니. 허리가 조금 굽으셨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박순덕. 시골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익산의 작은 마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20살에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고 논밭을 일구며 사셨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셨고 그중 큰아들이 우리 아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사셨습니다. 혼자 시골에 계시기 힘드시다고 아빠가 모셔왔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면 든든하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간섭하셨습니다. 밥하는 방식, 빨래하는 순서, 청소하는 시간. 심지어 저한테 옷 입히는 것까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회사 야근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3명뿐이었습니다. 민서야, 대학 졸업하면 공무원 시험 봐라. 그게 제일 안전하다. 할머니, 저는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디자인이 뭐노? 그런 거 해서 먹고 사나? 공무원 돼야지.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애가 하고 싶은 거 해야죠. 네가 뭘 알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디. 안정적인 게 최고제. 어머님은 제 딸 교육까지 간섭하시려고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밥을 드셨습니다. 엄마도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밥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시집와서 2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할머니의 잔소리, 간섭, 지적.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참으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밤에 혼자 우시는 걸요. 방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쯤 이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엄마가 중얼거리시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2023년 7월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식당 장사는 잘 안 됐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단골 손님들도 뜸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내가 봤을 땐 재료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디. 어머님, 좋은 재료 써야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래도 아껴야지. 장사가 이러는디 어떻게 하노? 엄마가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 가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를 내신 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밥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할머니도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데. 민서야, 넌 몰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방에서도요. 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안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요. 잔소리도 없었고 간섭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방에만 계셨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치챘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안 드셨습니다. 아침 밥그릇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녁도 몇 숟가락만 뜨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밤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가 배를 움켜잡고 계신 걸 봤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좀 이상해요. 밥도 안 드시고 자꾸 배를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한번 여쭤볼게. 엄마가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다. 그냥 요즘 속이 좀 더부룩해서.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그날 밤 이후 할머니는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시던 분이 왜? 그리고 3일 뒤 할머니는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신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9월 초였습니다. 전주의료원 응급실은 붐볐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아빠가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와이셔츠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아직 검사 중이래요. 결과 나오려면 좀 걸린대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상담실로 오세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상담실은 작았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CT 필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는 앉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의사가 필름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췌장의 종양이 보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간과 폐로 전이가 됐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말기라고요? 그럼 치료는요?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6개월, 아니 3개월도 장담 못합니다. 엄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만 어두웠습니다. 엄마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어머님이 암이라고요? 말기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처음으로요. 엄마 어깨가 작고 가늘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돼요.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게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니들 왜 그래? 내가 뭐 큰일 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검사 결과 기다리느라. 엄마는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한테 진실을 말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셨습니다. 우리 표정을 보고요. 은주야, 나한테 숨기지 마라. 내가 얼마나 남았노?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병원에 모셔왔어야 했는데. 괜찮다. 나도 느꼈어. 몸이 이상하다는 거.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다 아픈 기라. 별일 아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도 무서우셨다는 걸요. 3일 뒤 할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부하셨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서 지내겠다. 어머님,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항암. 그거 해봤자 얼마나 더 사노. 차라리 편하게 있겠다. 엄마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치료받으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은주야. 나는 충분히 살았어. 이제 그만 살아도 돼. 할머니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방에만 계셨습니다. 밥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약만 드셨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였습니다. 엄마는 매일 할머니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시고요. 어느 날 밤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할머니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화를 내서 어머님이 스트레스 받으셔서. 엄마는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민서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했어. 그렇게 화를 내다니. 저는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는 제품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방문을 여셨습니다. 은주야. 들어와라.
엄마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볼이 꺼지셨고 눈이 움푹 들어가셨습니다. 은주야, 앉아라. 엄마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문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주야, 내가 잔소리 많이 해서 미안하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다. 나는 니를 힘들게 했어. 맨날 간섭하고, 지적하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디, 나는 네가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랬던 기라. 네가 혼자 식당 하는 게 얼마나 힘든디.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었어.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몰라줬어. 아니다. 니는 잘했어. 나는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문 뒤에 서서요.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방에 자주 들어가셨습니다. 밥을 갖다 드렸고 약을 챙겨 드렸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불을 켜고 뭔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낡은 수첩에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할머니가 뭘 쓰고 계신 걸까요? 어느 날 새벽 저는 살짝 문을 열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펼쳐놓고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뭘 준비하시는 걸까요? 10월이 왔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옥마을 기와지붕 위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을 거부하셨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돈만 나가고 나는 더 힘들어. 차라리 집이 좋다. 어머님, 그래도 치료는 받으셔야죠. 은주야, 그 돈이면 민서 등록금 낼 수 있어. 나한테 쓰지 마라. 엄마는 더 이상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치료비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계셨습니다.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만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방 앞을 자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할머니 방 불빛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통장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아, 민서야. 잠 안 자고 뭐 하노? 화장실 갔다가요. 할머니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정리 좀 하는 기라.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숨기고 싶으신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11월 초 아침 6시였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택시를 타고 계셨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하셨습니다. 택시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어디 가신 걸까요? 저녁에 할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그냥 옛날 친구 만났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가방을 봤습니다. 은행 봉투가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통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순덕 어르신께서 적금을 해지하셨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적금을요? 제가 모르는데요. 엄마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적금을 해지하셨대. 왜 그러신 걸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셨던 이유를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민서야, 들어와라. 저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 말 잘 들어라. 할머니가 보자기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거 할머니 죽으면 엄마한테 줘라. 꼭.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안 죽어요.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사람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 그냥 받아둬라. 할머니 제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는 너 믿는다. 꼭 엄마한테 전해줘라. 약속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할머니와 의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항암 안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항암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글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럼 그 돈으로 차라리 가족한테 쓰겠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치료비를 아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한테 쓰려고요. 11월 중순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부엌으로 부르셨습니다. 은주야, 오늘은 내가 콩나물국 끓이는 거 보여줄 기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니다. 내가 해야 제대로 배운다. 할머니는 부엌에 서셨습니다. 약한 몸으로요. 손이 떨렸지만 칼질은 정확했습니다. 콩나물은 250g. 시장서 사온 거로 써야 해. 굵은 거. 네, 어머님. 멸치는 20마리. 머리는 꼭 떼야 돼. 그래야 국물이 깔끔해.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메모를 하셨습니다. 마늘은 3톨. 다져서 넣어라. 새우젓은 1숟가락. 어머님, 왜 갑자기 이러세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내 방식도 알려주고 싶어서. 할머니가 국을 끓이셨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국물은 이 스타일대로 넉넉하게 해라. 그게 손님들이 좋아하더라.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할머니가 엄마를 안으셨습니다. 울지 마라. 니는 잘하고 있어. 네 방식이 맞았어. 저는 부엌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요. 그날 밤 할머니는 엄마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주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 어머님, 저도요. 어머님을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2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눈이 예쁘네. 은주야. 나 저 눈 좀 보고 싶다. 엄마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창가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은주야. 고마웠어. 네가 우리 집 며느리라서 다행이었다. 어머님, 그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12월 5일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12월은 추웠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흘장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왔고 이웃들이 왔습니다. 엄마 식당 손님들도 오셨습니다. 모두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밥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방에만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엄마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마지막이 될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걸.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민서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했어. 아니에요. 할머니도 아셨을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엄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방 정리해야 할 것 같아. 49제 전에는 끝내야지. 알았어요. 엄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할머니가 덮으시던 이불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앞치마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냄새가 나. 엄마가 옷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모아두셨던 겁니다. 노란 종이가 발에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제가 유치원 때 그린 거예요. 어머님이 이런 것까지 챙기셨네. 가족사진 앨범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정리하신 거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날짜까지 적어 놓으셨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이불과 옷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가 저한테 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뭐야? 이게 엄마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3개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은주야. 내가 잔소리 많이 해서 미안하다. 근디 나는 니를 딸처럼 생각했어. 네가 힘들까봐, 네가 식당 접을까봐 걱정돼서 그랬던 기라. 첫 번째 통장은 식당 월세다. 1년치 1200만 원 들어있다. 네가 장사 힘들어도 월세 걱정은 말고 하라.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민서 대학 등록금이다.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기라. 800만 원. 민서한테 장학금 타라고 부담 주지 마라. 세 번째 통장은 네 친정 어무이 병원비다. 500만 원. 작년에 네 친정 어무 입원했을 때 네가 울먹이는 거 봤다. 나는 딸 울리는 거 못 봐.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야, 나 죽어도 울지 마라. 그냥 네가 잘 사는 거 보는 게 내 소원이었어. 니는 좋은 며느리였다. 아니, 딸이었다. 시어머니, 순덕.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통장 식당 월세. 입금 내역을 봤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10년간 모으신 거였습니다. 마지막 입금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언제부터? 두 번째 통장,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시작일을 봤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중학생 때부터 모으신 거예요. 세 번째 통장, 친정어머니 병원비. 작년 외할머니가 입원하신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때 병원비. 어머님이 내신 거였구나. 나는 오빠가 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통장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보자기 맨 아래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엄마명의 건강검진 예약증이었습니다. 내년 1월로 예약돼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할머니가 엄마 건강검진 예약해 놓으셨대요. 예약증 뒤에 할머니가 쓰신 메모가 있었습니다. 은주야, 니도 건강검진 받아라. 아프지 마라. 어머님, 어머님은 아프신데. 제 걱정을 하셨어요. 식당 화재보험 증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가입돼 있었습니다. 수혜자는 엄마였습니다. 3년 전에 가입하신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게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보자기 맨 밑에 종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수 쓰신 글씨였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 네가 좋아하는 콩나물국 끓이는 법. 콩나물 250g. 시장서 사온 거로. 굵은 거. 멸치 육수 500ml. 멸치 20마리. 머리 떼고 10분. 마늘 3톨. 다져서. 새우젓 1숟가락. 대파 반 뿌리. 청양고추 1개. 매운 거 좋아하니까. 엄마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국물은 넉넉하게. 은주가 좋아하는 대로 해라. 손님들도 은주 스타일 좋아하더라. 네 방식이 맞았다. 엄마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방식을 인정하신 거예요? 평생 잔소리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평생 잔소리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 속에 인정과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셨는지. 그게 다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요. 할머니가 남기신 사랑 앞에서요. 49제가 지났습니다. 1월이었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식당 문을 닫아둔 채였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레시피를 들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엄마 뭐 하시려고요? 민서야, 엄마 오늘 식당 문 열어볼까 해.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레시피대로 한번 해볼게.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콩나물을 씻으셨습니다. 250g. 시장에서 사온 굵은 것으로요. 멸치 20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머리를 하나씩 떼어내셨습니다.
마늘 3톨을 다지셨습니다. 새우젓 1숟가락을 덜어내셨습니다. 엄마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제가 잘하고 있죠? 국물이 끓어올랐습니다. 맑고 깨끗한 국물이었습니다. 엄마가 국물을 떠서 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어머님 손맛이네. 정말로. 그날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많이 힘드셨죠? 네. 그래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손님이 콩나물국을 드셨습니다. 한 입 드시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물 맛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데요? 뭔가 더 깊어졌어요. 진짜 할매 손맛 같아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네, 할매 손맛이 들어갔거든요. 그날 이후 엄마는 매일 아침 할머니 레시피로 요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앞치마를 입으셨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한옥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식당도 예전보다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할머니 영정 앞에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손님 많이 왔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는 대학으로 복학했습니다. 할머니가 모아주신 등록금으로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셋이서요. 엄마가 직접 만든 콩나물국을 가져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이었으니까요. 산소는 조용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풀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민서랑 같이요. 엄마가 할머니 묘비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콩나물국, 나물 반찬, 밥. 어머님, 오늘 제가 어머님 레시피대로 콩나물국 끓였어요. 간이 좀 짠가요? 아니면 딱 좋은가요?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눈물도 흘렸지만요. 엄마 할머니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다행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셨는지. 그게 다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엄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사랑했습니다. 저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이제 알아요.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요. 마음으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식당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할매 손맛 신스 1978. 할머니가 처음 식골에서 식당을 시작하신 해였습니다. 식당 벽에는 할머니 사진이 걸렸습니다. 옆에는 할머니가 쓰신 레시피가 액자로 걸렸습니다. 손님들이 사진을 보며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 분이세요? 네, 제 시어머니셨어요. 이 식당의 진짜 주인이시죠. 엄마는 매일 아침 할머니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레시피 덕분에 오늘도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평생 저희한테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 속에 저희를 향한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힘들까봐, 제가 포기할까봐 걱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던 거예요. 잔소리로요. 간섭으로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행동으로, 준비로, 배려로 하는 거라는 걸요.
할머니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없이요. 묵묵히요. 평생을요. 그리고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할머니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엄마가 매일 끓이는 콩나물국 속에, 식당 벽에 걸린 레시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사랑은 지금도 저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콩나물국 주세요.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나갑니다. 부엌에서 국물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할매 손맛이 나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계실 거라고요. 에이, 그래도 니들이 내 가족이라서 다행이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금 곁에 계신 어머님께 오늘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씀드렸나요? 잔소리가 시끄러우신가요? 그 잔소리 속에 당신을 향한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곁에 계신 그분께 말해보세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언젠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요.